예, 석송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획, 미래 트렌드. 닥치는 대로 뽀개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갈등 관리 교실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소통의 미래, 사회적 자본의 시대가 몰려온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통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래의 변화, 그리고 그 미래의 변화에 소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사회적 자본과 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사회적 자본은 잘 모르겠는데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란 SOC라고도 흔히 이야기하죠. 이 사회적 자본 혹은 사회 간접 자본이 얼마만큼 잘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기업하기도 좋고 살아가기도 좋고 우리 모두의 자산, 공공재와도 같은 이런 것들을 사회 간접 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공항이나 항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사회 간접 자본 SOC고요. 이 개념을 좀 넓혀보면 이를테면 경로당이라든지 혹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센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회적 자본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선진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자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키워드가 첫째는 신뢰, 둘째는 소통, 셋째는 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런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뢰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은 사회일수록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번 하겠다고 할 때 뒤에 붙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장도 찍어야 하고 그 도장을 증명한 인감증명서도 붙여야 하고 그러나 만약에 서로가 믿는 사회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사인 한 장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런 계약서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 계약만으로도 서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계약서까지 만들어 놨지만 일을 하다 보니 자꾸 어떤 충돌이 생겨서 나중에 법적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들 같으면 당연히 그 뒤에 붙어야 되는 서류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딱 이 계약 문제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뭔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기업활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8% 상승한다. 이러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신뢰 형성,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겉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좀 높아진 측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길에 떨어진 돈을 발견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 아유 오늘 운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그러면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젠 서로 간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CCTV가 워낙 많이 설치가 되고 지켜보는 눈들이 이제는 그걸 동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런 휴대폰을 활용한 동영상의 제보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진 세상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이것 때문에 절도가 줄어들고 또 강도가 줄어들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채집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신뢰가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다면 이걸 좀 넘어서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신뢰,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사회적 자본의 키워드로 신뢰, 그리고 소통, 협업,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셋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서 협업을 이룬다. 최종적인 목표는 협업이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융합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돌던 그런 시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융합의 시대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별로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미래사회는 융합사회고요. 그래서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전공의 어떤 스페셜한 부분보다는 좀 더 제너럴한 쪽으로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융합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융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협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분업과 그 차이점을 못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업도 여러 명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일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한다는 것이 협업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협업도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머리에 손발이 여러 개가 달린 거라고 하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머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화 되어 있고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하면, 협업은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면서 일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르고요.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는 기존의 조직이 별로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 출판사 안에 디자인 하시는 분, 교정을 보시는 분, 기획을 하시는 분, 또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까지가 모두 모여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각자가 워크스테이션에 모여서 일을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각자의 일들을 하게 되면 책이 출판되고 유통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 이런 형태의 변화가 바로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업을 할 때는 특히 머리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경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이것들을 모두가 알게 되면 별로 힘이 없어지는, 이것 때문에 경쟁과 독점의 시대다 이렇게 불렸던 게 분업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력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5명이 각자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과를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혹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서 이것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은 사과가 5개가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4명은 사과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1인당 하나씩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5명이 이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그 5명 모두에게 아이디어가 5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무형의 아이디어는 여러 개가 모여서 결합되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하고 공유했을 경우에 시너지가 훨씬 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작권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 나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숱하게 많이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세간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공유의 바탕 속에서 좀 더 나은 한 단계 더 높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제 한 사람이 머리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손발이 되는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모두가 머리가 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을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과 독점의 정신을 버리고 이제는 상생을 위한 협력과 공유의 시대로 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오픈하고 상대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활용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무언가를 창출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 소통, 협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소통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뢰를 만드는 데에도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업을 해나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그 도구로서 소통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만든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도구로 하여 협업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뤄나가는, 이것이 잘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를 사회적 자본이 준비되어 있는 사회다. 이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사회일수록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동업을 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통용될 만큼 협업이라고 하는 구조에 익숙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독점과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사회생활들을 경험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시대에 잘 적응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성세대가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젊은 세대들은, MZ세대들은 발빠르게 이런 어떤 신뢰와 소통과 협업이라고 하는 코드를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협업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들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직은 유효한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서 하나의 조직 안에서 같이 이렇게 호흡해 나가는 부분들이 매우 피곤하고 힘이 든다라고 하는 호소도 하고, 그런 갈등 관리 비용이 워낙 많이 창출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어떤 요구, 앞으로 그럼 조직 내에서 모두 해결할 게 아니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조직에 기대서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직업으로 뛰어들 때 인디펜던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은 조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을 사회에 투영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협업. 이 협업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소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신뢰가 깔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미래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꽤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10번째 시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